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서로 인사하시고. 유튜브 시청자분들도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멀리 송혜 아저씨 버전으로 해외에 계신 공부하는 수행자 동포 여러분들도 대단히 반갑습니다. 근데 동포이라면 또 어순이 이상하거든. 해외에 계신 수행자 여러분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도 대단히 환영하고, 또 제자들, 지도자, 저 교육생은 오늘 안 보이시네. 좀 이따 올 거예요. 이렇게 공부해서 유튜브 시청자분들도 필요한 정보가 있으면 적으시고, 필요한 공부거리가 있으면 함께 소화해보고, 또 한번 잘 엮어볼게요. 이렇게 공부의 목적,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이렇게 날림 글자예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예쁘게 적어보라고 한 거예요. 이렇게 제자들한테. 공부의 목적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첫 번째가 아주 단순해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굉장히 유치한 것 같지만 단순하다니까. 건강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그런데 건강하고 행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제돼야 될 조건이 있어요. 선행돼야 될 조건. 그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한번 살펴볼 거예요.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려놓고, 이렇게 그려놓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자기 없어짐이 선행돼야 된다고. 그런데 자기 없어진다라는 건 너무나 막연해요. 우리가 공부할 때 이렇게 했잖아요. 하늘과 땅이 있으면 그걸 받들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그리고 우리 하늘을 표현할 때 이렇게 하늘과 땅과 사람이 어우러져서 어울림으로 살아가는 세상이 하늘 천자라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정성을 다해버리니까 공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 하늘과 땅의 이치와 사람의 근본과 이렇게 원리를 알고 실행하자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공부를. 그래서 자기 없어짐이 너무나 막연해요. 어떻게 해야 없어질 수 있는지. 그래서 너무 막연하니까 오늘 시하고 다 있는데 제목이 겸손의 미덕입니다. 이 제 시인데 옛날 시집에 있는 거. 이 겸손하다라는 건 익을 만큼 익어서 상대를 숙이고 양보하는 가운데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멋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미덕은 그냥 덕덕자 써서 아름다운 미자 써서 따뜻함으로 표현할게요. 그냥 이렇게 따뜻함. 이 따뜻함이 홍익이고 자비고 맹자의 사단사상 첫 번째 거 측은지심이고 이렇거든. 이렇게. 요게 이타심이라고 해도 좋아요. 이렇게. 이타심하고 어타심은 완전히 다릅니다. 어타심은 자기가 부족해서 지대는 걸 어타심이라고. 이타심은 측은한 마음이, 자비로움이 극해서 공적인 공생의 그런 조건이에요. 함께 어울려서 사는 배려, 따뜻함, 이런 게 이타심이라. 근데 요게 저게 다 있는데 우리가 공부한다 표현하지만 요 자기 없어짐이 선행되지 않는 조건 중에 하나가 욕구 때문에 그래요. 욕구. 자, 욕구를 적어 볼게요. 욕구. 이 욕구가 우리가 3개가 있으면 이 불교 용어라서 좀 죄송한데 요게 이렇게 3개, 무색개 이렇게 있다면 요거는 몸의 지배를 받는 욕구예요. 그러니까 몸을 모시고 사는 사람, 몸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 몸의 끄들림을 많이 받는 사람, 그리고 몸에 집착하는 사람은 욕계의 대왕이 욕망이라 그랬죠. 그죠? 욕계의 대왕이 욕망이면 욕망의 부하가 욕구예요. 욕구는 인간의 3대 욕구가 있습니다. 인간의 그것이 식욕 더하기 수면욕
더하기 성욕이에요. 이게 3대 욕구입니다. 인간의. 그런데 이 세 가지 식욕과 수면욕과 성욕이 뭉쳐져서 어떤 사이클을 세 가지를 만들어내냐면 체와 용의 작용에 의해서 우리 삶의 삶 적어놓고 이 욕구가 첫 번째가 지배의 욕구입니다. 지배의. 이거는 여자들한테는 별로 없어요. 남자들한테 많은 DNA입니다. 지배의 욕구는 옛날에 정복, 전쟁 있죠, 전쟁. 이런 거 전쟁. 그 다음에 가솔들을 책임지고 그 부족을 책임지고 하는 지키고자 하는 DNA. 그리고 우리 영역을 넘어가서 영토를 확장하고자 하는 정복의 개념의 DNA. 지배의 욕구는 남자들한테 많아요. 자, 두 번째는 안정의 욕구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이건 여자들한테 많은 욕구입니다. 이렇게. 요 안정의 욕구 중에 여자들한테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요게 조금 속어가 될 수 있는데 요거 있잖아요. 내 새끼. 내 새끼야. 이거 있잖아요. 막 그냥 엄마 아니면 그래 내 새끼야 해도 그냥 그 뭔가 그 찡한 거 있잖아요. 뭔가 코끝이 내 새끼야. 자식에 대한 안정적인 사이클을 본능적으로 요구를 해요. 그러니까 이 욕구는 본능에 다 있는 겁니다. 이 본능에 반대되는 개념이 본성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가짐에 집착이 자기가 완전히 소멸된 사람을 무아라고 그래요. 본성적인 차원에서. 그래서 이 본성은 무아고 이 본능은 철저하게 자기가 있는 유아예요. 자기가 있는 나라고. 그래서 요게 망상으로 집착으로 고집으로 파생되는 거. 이걸 우리는 고통의 뿌리라고 합니다. 자, 요 안정의 욕구는 자식 더하기 또 있어요. 절대로 못 넣는 거. 여자 DNA니까. 바로 집이에요, 집. 우리 집. 이거 정말 못 놓아요. 커튼 예쁘게 하기 바쁘죠. 침대뽀 이틀에 한 번씩 빨아야 되죠. 남편들은 술 먹으면 냄새 난다고 바깥에서 구박 듣죠. 또 담배 흡연하면 베란다로 쫓겨나죠. 이 내 집에 대한 안정적인 욕구가 거의 본능적으로 굉장해요. 이게 집착이 되면 거의 병적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심하면 이렇게 해볼게요. 내 집, 내 자식, 그 다음에 내 신랑. 여자들한테 많은 거니까. 그리고 나의 차 이런 거 있잖아요. 요런 데 너무 집착을 해요. 안정의 욕구가. 안정적인 사이클을 요구하는 거예요. 여자들은. 그러니까 남자들은 지배의 욕구는 어때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하고 그냥 속된 말로 베팅을 한다 그래요. 마치 게임을 하듯이 베팅 한 방에 올인하고. 로또 사러 가는 분들 로또방에 가면 거의 다 남자들이 많아요. 여자들은 개중에 한 명씩 섞여 있어요. 여자들은 안정적인 사이클을 좋아하거든. 그러니까 요 자기 없어짐이 왜 안 되냐면 무촌인 남편은 버리는데 1초도 안 걸려요. 상상으로 버리든 남편은 버리는데. 근데 요놈은 내 새끼 요것만 붙었다면 버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10달 동안 정말로 온갖 서름과 환경적인 부족한 열악한 조건과 또 온갖 아픔과 고통이 있어도 10달 동안 품어준 내 새끼거든. 애기 집을 빌려주고. 그러니까 요 자기 자식하고 사실은 자식, 내 아들, 딸 이거보다는 내 새끼 이게 훨씬 정감이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 새끼라고 이렇게 내 것이라고 알고 품었던 이 녀석들에 대한 욕구는 정말로 거의 집착 수준이에요. 내 거라고 착각하거든. 좀 마지막 욕구가 있습니다. 그게 인정의 욕구입니다. 요 세 가지밖에 없어요. 인간의 욕구는.
인정의 욕구는 뭐냐면 내가 공부를 하는 목적과도 다 있어요. 스펙을 쌓고 졸업장 라이센스를 취득하고 여자가 화장을 하고 남자가 성공을 하고 승진을 하고 잘 보이고 싶고 예쁜 여자 앞에 옷을 깔끔하게 차려입고 좋은 옷 매무새로 좋은 화장품을 쓰고 남자에서 이게 전부 다 상대한테 인정받고자 하는, 그리고 신이 있다면 신한테 구원받고자 하는, 그리고 신한테 죄사함 받고자 하는 이 인정의 욕구도 거의 집착입니다. 이게 이 인정의 욕구가 가짐에 물들어 버리면 엄청난 집착이 생산되죠. 그 자체가 고통의 뿌리니까. 자, 요 상태에서 욕구를 살짝 가볍게 한번 살펴보고, 요 욕구를, 요게 자기의 없어짐을 방해하는 개념이에요. 남자들은 지배의 욕구. 자, 남자들이 지배의 욕구가 잘못 왜곡되면 정복이라는 건 지키고자 하는 강한 열망에 닿아 있습니다. 내 것을 지키고자 정복을 하는 거예요. 내 것이 있는 상태에서 전쟁의 역사는. 그런데 이 지배의 욕구가, 공부는 오늘 모르겠어요. 핵심 이게 뭐 키워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두 꼭지가 있어요. 이렇게 두 꼭지. 이렇게 하나는 안에서 바깥을 향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뭐냐면 안은 몸이에요. 몸 공부를 하는 공부가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몸 공부는 기공이 있겠죠. 그 다음에 요가가 있겠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무도가 있겠죠. 무술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가. 여기에 몸 공부를 하면서 안에서 바깥 공부인 마음 공부를 향해 가는 게 있어요. 요거를 굳이 따지자니, 요렇게 오늘은 우리가 노천 선문이니까 이렇게 살짝 지울게. 노천 선문이니까 공부로 풀어가는 거예요. 살짝 이렇게 선도와 선맥으로 풀어보면 이렇게 안에서 바깥을 향하는 공부가 첫 번째 꼭지예요. 첫 번째 축. 요것이 1번. 요 공부는 선맥으로 치면 선도나, 요걸 좌도 공부다 이렇게 표현해요. 물론 좌도나 우도는 이렇게 우도방, 좌도방 요 두 가지를 합쳐서 좌우 양방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이렇게는 요걸 섞어서 적절하게 공부하는 무리들이 많아요. 그래서 공부는 바깥에서 이렇게 밖에서 안을 향하는 공부, 요 두 꼭지밖에 없어요. 요 밖은 마음 공부예요. 이렇게 마음 공부에서 몸 공부로 승화시킨다고. 이 몸은 누진법이 따로 있어요. 그런데 몸 공부를 하는 건 기공이나 요가나 무도, 무술, 태권도, 가라데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수련 말고 판 바뀐 저희 도에서는, 저 명상학교에서는 요 세포 누진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그건 안 헷갈렸으면 좋겠어요. 요게 두 축이라고. 이렇게 요거는 좌도방 선도로 칩니다. 요거는 우도방. 자, 공부는 이런 게 있어요. 몸 공부를 하는 사람은 몸 공부로 열심히 단련을 해서 그 안에 신법을 담는다고. 요게 선맥으로 치면 자도 공부라 이렇게 치웁니다. 자, 우도 공부는 마음을 먼저 밝힌 후에 몸을 누진시켜서 몸을 바루어 줍니다. 요 공부가 두 꼭지가 이렇게 있으면 이 두 가지 자도, 우도 공부 중에 이렇게 헷갈리면 안 돼요. 자도는 몸을 많이 부려서 쓰는 공부라고. 그리고 우도는 신법으로 마음을 많이 사용을 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의 고유의 풍류도라니까. 현묘지도고. 그랬을 때 우리가 노천 선문이니까 이 선자가 신선선자니까 요 공부를 우리는 어떻게 풀어내냐면 요 두 가지가 포기할 수 없는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조식이에요. 요거. 이게 뭐냐면 호흡을 말합니다. 숨을 고르게 쉬어주는 거. 이 두 자도 쪽 공부든 몸 공부든 마음 공부든 옛 선조들은 호흡을 중요하게 생각했거든.
요거 앞에 요렇게 있어요. 지감, 조식, 금촉 요렇게. 요것이 우리 옛날에 3일 신고에서 여기 삼신이 요렇게 삼신이 요렇게 하나로 일신으로 돌아가는 요 상태로 돌아가는 개념에 아주 훌륭한 공부법이 있었다고. 우리 공부법이 이렇게 일신으로 돌아가는 요것이 3일 신고고, 천부경에서 말하는 일시무시 일할 때 일석삼과는 요 개념, 나무를 도끼로 쪽 쪼개듯이, 도끼 건자니까 세 개로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세 가지 극으로 쪼개버리는 원리가 있었다고. 일석삼극의 원리니까. 그래서 쪼개도 하나로 돌아가고 삼신이 하나로 돌아가는 이치와 일신을 세 개로 쪼개는 이치는 동일하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머리, 그죠? 허리, 다리가 있듯이 항상 상이 있으면 하가 있고 항상 요 중간이 있다고. 요 중. 그러면 요렇게 삼신처럼 세극처럼 쪼개지는 것처럼 여러분 마음자리, 몸자리도 요렇게 자도우도록 할 때 다시 지각, 요게 감정을 거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우리 이분이 마음 공부 중이니까 산란하고 흐트러진 마음을 고요하게 가라앉히는 거니까, 그러려면 끊임없이 일어나서 움직이는 이 감정을 거치게 만들어주는 수련법이 옛부터 있었다고. 그래, 그것을 이름하여 선도수련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화랑도 알죠? 그 다음에 그 조희선은 고구려에 이런 거 들어봤잖아요. 그래, 그때 지간, 감정을 거치는 게 우리 공부의 상끊기라고. 그냥 감정을 한꺼번에 끊어버려. 옛날에 지감, 조식, 금촉 수련은 너무나 막 어려우니까 호흡을 초심자부터 하는데 10년, 20년, 30년 운기 조식하고 이런 게 너무 어려우니까 지감, 그 다음에 조식, 이 호흡은 지금은 우리는 안 가르쳐요. 이 몸도 안 되고 마음도 안 되니까 지금. 그러면 이 금촉이 문제인데, 이게 금알금자고 이 다을 촉자거든. 이 다을 느낌과 이런 걸 일체 다 금해버린다. 일종의 계율이에요, 계율. 요렇게 하면 얼마나 공부가 복잡합니까? 이게 힘들어요. 지감, 조식, 금촉 요렇게 하면 공부가 너무 힘드니까 너무나 쉽게 가자는 거예요. 아주 쉽게. 그래서 요거도 지감도 무시해버리고, 옛날 공부법이니까 우린 존중은 하되, 조식, 호흡법도 너무나 오래 걸리니까 무시해버리고, 금촉, 계율가 이런 것도 얼마나 좋아요. 지키면 지계의 개념인데, 육바람이래. 계율의 개념이고 좋죠. 요거 다 무시해버리고 바로 지름길로 이렇게 질러 가버리자고. 그러니까 요게 자도 공부든 우도 공부든 다 텍스트를 존중하되, 이 두 가지 중에 요 조식은 좌도 쪽도 빼지 않고 우도 쪽도 빼지 않으니까 이 조식은 바른 호흡이에요. 바른 숨. 그러니까 이 바른 숨은 어디서 나오냐면 건강한 몸에서 나와요. 요렇게. 조금 전에 공부의 목적 자체가 건강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선행돼야 될, 자기의 없어짐이 선행돼야 될 조건이라면, 자기가 없어지기 위해서는 건강은 필수예요.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떨어뜨리니까. 그래서 건강한 몸과 육신을 지니는 그 상태, 그 조건을 존중해 준다면 이 건강한 몸에서 바른 숨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바른 호흡이. 그러니까 건강하지 않고 부족해도 좋다니까. 자, 건강하지 않은 몸, 이건 건강한 몸이니까. 그러면 건강하지 않은 몸, 요거. 그럼 이건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요래도 좋다니까, 저희 돈은. 그러니까 파격적으로 요것도 양보해주고, 저희 선원에서는 요것도 양보해주고, 요것도 양보할게요. 여기서 계율 있잖아요. 일주일 동안 말하지 마세요.
무문간에는 물론 그런 조건에 대해서 조금 실천하고 있으니까 금촉이니까 이 다을초, 느낄초, 느낌과 육군, 육진, 촉감들을 다 없애버린다고, 금해버린다고, 금알금자니.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공부가 어려우니까 몸이 건강하지 않아도 좋아요. 그리고 정말로 마음자리가 산란하고 무거워도 좋아요. 대신에 지름길로 빨리 가자고. 어떻게 해요? 공부는 알고 하는 겁니다. 알고. 광고 듣고 조금 쉬었다 할게. 예. 예.